모든 주식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 있다. 이때를 잘 포착하면 수익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들처럼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고점에서 매수를 반복하면 결국 손절만 반복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 투자 단기 트레이딩의 정석입니다. 지은이는 강창권, 출판사는 길벗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25년 투자 내공과 실력을 겸비하신 1세대 트레이더 강창권 고수님의 신간 도서입니다. 실전 투자 대회 6관왕이자 찹쌀이, 캡틴백, 청사진 등 억대 트레이더들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종가 베팅, 스윙 투자, 시황 매매, 수급 매매, 시간의 단일가, 넥스 트레이드 매매 전략까지 한 권에 모두 담은 책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예시와 내용도 물론 훌륭하지만 트레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신법 부분이 특히 강점인 책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구성은 초반부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신법에 도움을 주는 내용과 원칙, 후반부는 안정적인 진입 타이밍을 잡는 단타, 종가 베팅, 스윙 매매 전략과 예시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한 트레이더 인생 2막.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학원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나는 과감히 주식에 뛰어들었다. 우연히 접한 주식이라는 세계는 내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지 3년 만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시 삶의 의욕은 바닥이었고 아침이면 눈을 뜨는 게 두려웠다. 가장으로서의 자격도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2004년 12월 25일 남들에게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였던 그날 우리 가족은 짐을 싸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를 마친 다음 날 내 계좌에 남은 시드머니는 400만 원이었다. 이 돈은 2004년 10월 아내가 내게 준 500만 원에서 생활비를 뺀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매일 아침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막는 일이었다. 수익이 조금 났다고 자만하지 않았고 매일 수익이 조금이라도 났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지켜내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손실을 통제하는 훈련을 반복하자 자연스럽게 매매에 규칙이 생겼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를 미리 정해두었고 계획된 손절과 익절을 따르는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매매 시간도 철저히 관리했다. 매매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아예 HTS나 MTS를 보지 않았다. 아무 때나 매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내 계좌를 지켜낸 핵심 습관 중 하나였다. 언제 사고 언제 멈출 것인가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수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9개월 후 2005년 9월 나의 계좌는 5000% 수익률을 기록하며 2억 원에 근접하게 되었다. 나는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내 집을 마련했다. 2008년 즈음에는 모든 빚을 청산했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도 지울 수 있었다. 젊은 날의 고생은 지금의 나에게 추억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주 한 잔 기울이다 보면 그 시절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빚을 모두 갚고 나자 진짜 매매가 시작되었다. 그해 실전 투자 대회에서 582% 수익률로 큰 성과를 거두었고 2009년에는 918% 수익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우승과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후 다른 1억 리그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고 실전 투자 대회 6관왕이 되었다. 성공은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내가 이 사실을 체득하는 데는 수많은 실패와 시간이 필요했다. 주식시장에서 큰 아픔을 맛봤다면 반드시 본인의 문제점을 찾아 고쳐야 한다.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오직 당신 스스로 변해야만 삶이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번 좌절한다. 그러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실패자가 아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상위 1%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내가 25년간 주식시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실전 매매의 기록이다. 화려한 이론이 아닌 진짜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담았다. 지금 이 순간 시장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책이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매매 시간을 제한하라. 단타 매매에서 가장 황금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사이다. 이 시간대를 넘어가면 단타로 수익을 내기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나 하루 종일 매매를 이어가는 투자자들이 있다. 대부분은 아침에 본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안타깝지만 이런 매매는 거의 예외 없이 추가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났음에도 멈추지 못하고 다시 매매에 나서 결국 수익을 반납하거나 계좌를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수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경우가 많다. 내가 2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있다면 바로 매매 시간을 반드시 지켜라 이다.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혹은 매일 손실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부터라도 매매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실천해 보길 바란다. 시간이 흐르며 계좌에 변화가 생기고 매매 습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자님의 말처럼 보통 단타는 9시부터 10시 사이가 황금 시간대이긴 하지만 본인의 투자 스타일마다 주력 시간대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9시부터 10시가 황금 시간대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시부터 11시 사이가 주력 시간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장 매매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력 시간대를 설정해 두고 본인의 주력 시간대에서만 매매를 하는 그런 시간대를 제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주력 시간대에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매매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에서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욕심을 좀 비워낼 때 매매가 좀 오히려 홀가분하게 잘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자님의 말처럼 본인만의 주력 시간대를 설정해두고 그 시간대에서만 매매하는 습관만 들여도 계좌가 막 크게 부러지거나 그런 일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전에서의 훈련은 필수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투자 태도이다. 같은 종목을 같은 시점, 같은 가격에 샀다 해도 투자 결과는 제각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하는 욕심이나 두려움 같은 심리 때문이다. 욕심이 앞서면 수익을 내고도 더 큰 이익을 노리다 손실을 보고 두려움이 크면 손실이 나기 전 미리 손절하며 수익 기회를 놓친다.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 오직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과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얼마나 숙련도 있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이다. 투자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손익을 반복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단타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 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뿐이다. 단타 매매와 수익 매매 병행 전략. 상승장에서는 투자금의 약 70%는 수익 매매에 활용하고 나머지 30%는 단타 매매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수익 매매로 중심을 잡고 단타 매매로 기회를 보완하면 수익률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수익 매매와 단타 매매를 병행할 때 중요한 것은 계좌 분리다. 하루에 수차례 매매를 하는 단기 매매 계좌와 흐름을 보다 길게 가져가는 스윙 투자 계좌를 구분해야 전략이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단기 투자자들은 스윙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해놓고도 조금만 손실이 나면 손이 근질거려 결국 이익 구간까지 버티지 못하고 매도해버리는 일이 많다. 그래서 스윙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저점에서 매수한 뒤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난 상태에서 여유 있게 보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익절 상태에서의 홀딩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처럼 대세 상승장에서는 스윙이나 장기 매매가 유효하다. 최소 6개월 이상 상승장이 이어질 경우 종목을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이 시작되거나 하락장이 닥쳐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럴 땐 주식을 정리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짧은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 등 단타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하락장이 본격화가 되면 가급적 호재가 있는 종목 위주로 짧은 스윙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하락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버틴다면 손실폭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특히 종목이 많은 상태로 하락장을 맞이하면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때문에 나는 시장이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한다. 단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다. 실시간 대응 능력, 기술적 분석, 매매 원칙, 그리고 자금 관리, 이 4가지가 뒷받침될 때 단타는 비로소 투기가 아닌 실전 투자 전략이 된다. 저자님의 말처럼 상승장에서는 너무 단타 매매만 한다고 시야를 좁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스윙 투자에 비중을 좀 더 두고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는 방법이 수익 극대화를 하기에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승이 과해지면 결국엔 조정이 오기 마련입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환희와 기쁨에 빠져 있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냉정함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상승 추세가 꺾이는 추세의 변곡점을 항상 주의 깊게 잘 살피시고 거기에 맞게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이 트레이더에게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보자에게 독이 되는 습관. 초보 투자자들은 흔히 스캘핑을 하며 매매 횟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경향이 있다. 짧은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수익도 손실도 아주 작은 숫자로 쪼개져 수수료와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10번 매매에서 수익을 조금 내는 것보다는 한 번의 매매로 수익을 크게 내는 전략이 손익비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다.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신용으로 2,500만 원을 매수하면 주가가 10%만 하락해도 원금 손실은 25% 이상이다. 결론적으로 신용 매매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이후 정확한 전략과 손절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초보 시절부터 원금의 2.5배를 빌려 단타를 병행하는 건 그야말로 계좌를 스스로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일이다.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흔히들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표현하듯 이 세계의 진짜 승부는 숫자나 그래프보다 사람의 마음에서 갈린다. 수익과 손실, 그 이면에는 탐욕과 공포라는 본능이 도사리고 있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을 잘 하려면 종목보다 사람의 심리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 막 들어오려는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 나는 지금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등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매매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전은 말처럼 쉽지 않다. 시장이 요동칠 때 냉정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두가 몰려드는 상황에서 나만 빠져나오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탐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점에서 무리한 매수를 하게 하고 공포는 저점에서 덜컥 매도하게 만든다. 이 두 감정이 반복되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의 사이클에 빠져든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기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세력과의 심리전, 그리고 개미의 덫. 개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시장 구조의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다. 세력은 막대한 자금으로 단시간에 주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그 변동성 앞에서 개미들은 쉽게 무너진다. 예를 들어 급등하는 주식을 보면 못 참고 매수하는 심리가 작동한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불안, 소외감, 그리고 욕망 때문에 결국 따라붙고 마는 것이다. 세력은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린다. 이미 저점에서 충분한 물량을 매집한 그들은 주가를 급등시켜 개미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개미들이 너도 나도 매수에 나설 때 조용히 물량을 던진다. 고점에서 매수한 개미는 이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공포에 휩싸여 손절하게 된다. 이것이 세력과 개미의 심리 싸움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주식시장은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심리전을 읽고 전투를 건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웃는 곳이다. 내 감정을 통제하는 법. 성공적인 투자자는 시장을 쫓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을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움직인다. 또한 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도 탐욕이 고개를 들 때 자신을 한 번 더 다잡는다. 반대로 모두가 무서워 도망치는 시기, 공포에 휩싸인 시점에 기회를 엿본다. 이처럼 투자자에게는 전략만큼이나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주식을 억지로 들고 있지 말고 현금을 확보해 쉬면서 심리적 안정부터 찾아야 한다. 현금 비중을 최소 절반 이상 유지하고 시장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냉철한 판단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다. 조급함을 이기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정보력이 뛰어나도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릴 순 없다. 중요한 건 시행착오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이다. 윌리엄 오닐의 말처럼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겪으며 수익을 내는 감각을 키워가야 한다. 주식 투자는 철저히 인간적인 게임이다. 숫자보다는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하고 계획보다는 본능이 더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는 감정과 정보를 분리한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한 발 물러서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기회를 찾는다. 또한 탐욕이 가득할 때는 조용히 자신만의 포지션을 정리할 줄 안다. 주식 투자는 기술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기는 싸움이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조급함을 먼저 이겨야 한다. 멘탈이 무너지면 그 어떤 분석도 전략도 소용이 없다. 매일 시장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원칙 1. 매매 시간은 꼭 지켜라. 단타 매매에서 시간 관리는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하다. 전업 투자자라고 해서 하루 종일 차트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2. 목표 수익을 정하고 지켜라. 매일 매매하는 전업 투자자라면 자신의 원금 기준 3% 내외의 목표 수익을 설정하자. 3%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쌓이면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에 10%를 벌었더라도 오늘 흐름이 좋네. 조금 더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컴퓨터 앞에서 계속 매매를 이어가다 보면 그 수익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기 십상이다. 매매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잘 되기 시작한다. 목표를 달성했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날의 매매를 마무리하자. 3. 오전 수익은 반드시 지켜라. 전날 매수해서 장 시작 직후 매도하여 수익이 나거나 당일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해 이른 시간에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장 시작 직후 수익이 났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수익을 지키자. 오전에 수익이 충분했다면 오후장은 과감히 쉬어도 된다. 수익을 지키는 습관이 몇 달만 이어져도 계좌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수익이 났을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고수이다. 4. 손절매는 기계처럼 하라. 주식은 항상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철저히 분석하고 확신을 갖고 매수해도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최소 10% 손절 라인을 자동 설정해두고 매매에 들어가야 한다.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물타기 유혹이다. 조금만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추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계좌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로 무너져 버린다. 손절을 망설이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자금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손절매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 생존 전략이다. 만약 스스로 손절매를 하기 힘들다면 자동 스탑로스 기능을 활용하자. 5. 추격은 사냥개나 하는 것이다. 호가창이 빨갛게 물들고 체결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누구나 조급해진다.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다는 압박감이 몰려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타이밍이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고점에 물리는 패턴은 대부분 조급함에서 시작된다. 주가는 한없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 반드시 눌림목이 오며 그때가 고수들이 매수하는 구간이다. 6. 쓸데없는 아집은 버려라.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한 복수심은 금물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라는 식의 매매는 계좌를 파괴할 뿐이다. 시장에는 수천 개의 종목이 있다. 굳이 손실을 안겨준 아픈 종목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손절하고 잊은 다음 더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자꾸 한 종목에 매달리다 보면 멘탈도 더 흔들리게 되고 시간과 기회비용까지 잃게 된다. 주식 투자에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 7. 쉬는 것도 전략이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쉬는 것도 전략이다. 글로벌 악재로 지수가 급락하거나 주식시장 전반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전업이든 직장인이든 현금을 들고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락장에서 주식을 보유하면서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때를 기다리면서 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다. 매일 거래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두 번 제대로 된 타이밍에 들어가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가장 자신 있는 매매 타이밍에서만 거래하면 된다. 8. 귀동량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이 종목 몇 배 간다. 이번에는 진짜 장보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넘쳐난다. 이런 말에 현혹되면 몇 번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결국 큰 손실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온다. 진짜 정보는 결국 개인 투자자 귀에까지 들리지 않는다.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 스스로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쌓인 경험이야말로 진짜 실력이고 오래 살아남는 무기가 된다. 9. 자신에게 맞는 매매 시간과 방법을 찾아라.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매매 기법은 없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근무 환경에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시초가 매매보다는 종가 베팅이나 시간의 단일과 넥스 트레이드 매매가 유리할 수 있다. MTS에서도 자동 매수, 자동 매도, 스탑로스 같은 기능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내가 가진 전략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 과감히 전략을 바꿔야 한다. 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 각각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기법을 여러 가지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10. 소액으로 부단하게 연습한 후 매매하라.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은 실패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가용자금의 10분의 1만 가지고 다양한 매매를 하면서 시간과 여유, 경험을 쌓아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주식 투자는 조급해지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다.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기준을 세우면 타이밍이 보인다.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나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종목마다, 시장 상황마다, 그날의 뉴스와 수급에 따라 해답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11선을 기준으로 반등을 노릴 거야 혹은 21선을 깨면 손절할 거야 같은 기준을 스스로 정한 순간 매매의 방향은 분명하게 달라진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기준선이 없다면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잠깐의 하락에 공포를 느끼고 매도하거나 잠깐의 반등에 과하게 기대하며 진입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선을 두고 움직이면 이런 추격 매매나 충동 매매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실전에서 이동평균선을 도구로 써야 하는 이유이다.
이동평균선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자님의 말씀처럼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느냐 기준이 없이 매매하느냐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단순한 기준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매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가면 갈수록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들어가지 마시고 추격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21선까지 주가가 가까이 붙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만 들인다면 충동 매매 같은 거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21선에서 매수를 할 거야. 나는 이런 단순한 기준만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매매만 한 가지만 잘해도 돈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특정 종목, 유력한 종목의 21선을 잘 노려서 공략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서 원칙과 기준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봉 차트만 보고 매매하다 보면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에 휘둘리기 쉬우며 일봉만 보면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일봉과 분봉을 같이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분봉이든 일봉이든 차트 분석의 핵심은 해당 선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지지하는가 이탈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승 추세라면 그 안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하락 추세로 종목이 돌아섰다면 손절이나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거기에서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이탈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게 손절하는 타점이 되는 거죠. 안정적인 단타와 스윙 매매 전략. 지금부터는 책에 있는 단타와 스윙 기법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매 위주로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소액으로 연습부터 하시고 실전 투자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CK480 기법. CK480 기법은 내가 자주 활용하는 단타 전략 중 하나여서 내 이름 창권에 이니셜 CK를 붙였다. 이 전략은 전날 혹은 당일에 15% 이상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종목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면서 1분봉 차트 기준 480분선 부근까지 하락했지만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경우가 매수 타이밍이다. 특히 이 구간에서 5분에서 20분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후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후 12시 이후에 이런 패턴이 포착됐다면 1에서 3%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단 이 전략은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480분 선을 확실히 이탈하면 마이너스 2% 이내의 손절매로 대응해야 한다. 주식 매매에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은 없다. CK480 전략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날은 잘 들어맞고 어떤 날은 어긋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손절 기준과 반복 훈련이다. 반드시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한 뒤 실전에 들어가길 권한다. 결국 이 전략도 나만의 감각으로 체화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책 예시가 아니라 최근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 1분봉 차트입니다. 9월 26일 최근 거죠. 여기에서 15% 이상 상승했고 물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핑크색이 480분 선입니다. 상승 후에 이렇게 480분 선까지 밀렸는데 살짝 깼다가 다시 들어올렸죠. 이거는 지지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깰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깨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한 번쯤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신호죠. 이렇게 상승하고 물량이 들어온 종목 한에서 480분 선까지 밀려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보인다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항받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내외로 손절을 끊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단기적 반등이 나올 때 1에서 3% 사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타 매매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등할 때 돌파 매매 이런 전략은 손절매가 되지 않고 손이 느리거나 숙련이 되지 않는 분들은 따라하다가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있는데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엔 조금만 연습을 하고 숙련을 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1에서 3%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브리본 말고 9월 26일 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나이백 1분봉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480분봉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들어올렸죠. 이랬다는 것은 480분의 지지가 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손절 마이너스 2% 잡고 수익 1에서 3% 사이 먹고 챙기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끝까지 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이 나면은 슈팅 때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HTS를 끄면 되겠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강창권 저자님도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20분선 돌파 시점 공략하기.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다음날 낮은 폭의 갭으로 출발하고 장 초반 강한 음봉을 형성하며 주가가 빠지면 전날 상한가에 진입했던 단타 매수자들은 빠르게 손절하거나 물량을 털고 나가게 된다. 이른바 상따의 후폭풍이다. 결국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고 장 초반에는 하락 흐름이 우세해진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미 상한가에서 매수세를 형성해 놓은 세력들은 초반에 주가가 강하게 밀리면 매물을 정리할 타이밍이 애매해져 개미들의 물량을 먼저 털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시간 조정이다.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며 개미들을 지치게 만든 뒤 물량이 정리되고 나면 서서히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이평선이 바로 20분선이다. 특히 이렇게 전날 상한가를 찍은 종목이 장 초반 음봉 흐름을 마치고 횡보를 거친 뒤 1분봉 기준으로 20분선을 돌파하는 순간은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상한가 다음 날에 원래 갭 상승이 5에서 10% 정도 뜨길 기대하면서 희망회로 속에 있죠. 그러다가 갭 상승이 1%, 2% 찔끔하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면은 전날 탔던 개미들이 다 손절을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당일 저점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쪽에서 주가를 떨구고 개미들 손절치게 만든 다음에 물량 소화하는 시간, 기간 조정 거치고 이렇게 2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저자님은 20선 돌파하는 구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기간 조정 후에 다시 20분선 돌파하는 타이밍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도 상당히 실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전일 고가를 돌파하고 조정 후에 다시 치고 나가는 흐름에서 돌파 매매하는 방법. 이 방법 또한 손절이 칼같이 돼야 되겠죠. 보통은 전일 고가 돌파하고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치고 나가는 흐름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생각과 다른 흐름을 보일 때는 손절로 끊어내야 되겠죠. 이거 일봉에서도 저자님은 240일, 480일 장기 이평선을 주로 사용하시고 분봉에서도 주로 사용하시는데 이 분봉에서 장기 이평선을 뚫을 때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돼야 돌파가 제대로 나옵니다. 물론 세 번 실패하고 네 번째 들어갈 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계속될수록 결국 이 이평선이 뚫릴 확률이 객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평선이 돌파된 흔적이 보이면은 세 번째 돌파에서는 한번 손절 잡고 따라 들어가 볼 만한 타점인 거죠. 이때는 찐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이 끝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안전하게 전고점 부근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추세 꺾일 때 나머지 절반 매도 하는 방법 사용할 수 있겠죠. 스윙 매매 전략. 직장인이라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인 스윙 매매를 하면 마음이 한결 편하다. 단기간 급등한 종목이 조정을 받고 이평선에서 지지를 형성하며 다시 반등하는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은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타이밍을 만들어준다. 특히 최근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이 3일 이상이나 일주일에서 2주일, 길게는 1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후 이평선 부근에서 3일 이상 저점을 지지하는 흐름이 포착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2025년 6월 다날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 6월 9일과 10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다음날 11일에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으로 진입했는데 2주간의 기간 조정 후에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21선 지지 확인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3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례이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기술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지속적인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단할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호재로 인한 상승 2주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21선 부근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죠. 매수 타이밍 손절 걸어두고요. 아니면 분할로까지 받는 것도 있는데 그랬다면 30% 이상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61선에서 도정 캔들 매수 타이밍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고 스마트머니 유입이 된 종목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눌림목을 잘 공략을 한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단할처럼 탄탄한 테마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단기 눌림 후에 반등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단기간에 50%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면 물량 소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하루 이틀 조정받는다고 조급하게 매수에 가담하지 말고 일봉 차트에서 캔들이 21선 부근에 근접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재룡산업도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그리고 한 달간의 조정 그리고 61선에서 도정 캔들 매수 타이밍이죠. 그리고 상승할 때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상승 후에 21선에서 여기에서 지지되는 흐름으로 생각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만 이쪽에서 만약 매수했다면 손절이 나가야 되겠죠. 손절하고 기다렸다가 61선 지지되는 흐름에서 기다려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면 여기에서 나간 손실분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과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는 끊어내고 다시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방법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서 매수해서 슈팅 때 매도 그럼 손절분은 충분히 많이 하고도 남겠죠. 물론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까지 이 큰 상승을 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팔면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면 배가 좀 아플 수 있지만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는 챙기는 게 후회가 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노엔텍 일봉인데요. 여기서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을 받았는데 11선 부근에서 아래 꼬리가 달렸죠. 요거는 이제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관심 종목에 보고 있다면 이렇게 5일선이나 11선 눌림이 됐을 때 아래 꼬리를 다는 흐름이 보인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랫꼬리에서 매수, 슈팅,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슈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 있다면 이후 조정 과정을 지켜보자. 거래량이 줄고 특정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되면 3회 분할 매수를 시도하고 반등 시 단기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상승이 마무리되고 조정이 들어간 종목이 1주에서 4주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에 주목하는 스윙 매매 방식은 실전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